대치동 스카이피교육 수리논술 이강호 팀장입니다. 자, 이 시간 OT 강의는 2024학년도 가천대학교 약수령 국어 플러스 수학 논술 학교 측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모의 논술 문항을 해설하면서 여러분들 가천대 뜻을 듣고 있는 많은 수험생들의 이제 도움이 되고자 하는 강의로 마련했습니다. 자, 가천대의 경우에 약수령 논술 80%로 선발합니다. 그리고 작년 2023학년도죠. 논술 경쟁률이 무려 25대 1이었어요. 그래서 거의 뭐 다 맞아야 합격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능 수학에 준비에도 매우 도움이 됩니다. 그 대신에 약수령 논술답게 아주 복잡하고 까다로운 거 대신에 교과서에 충실한 아주 각 단원의 기본이 되는 문제만 이제 늘 출제하는데 한 4줄 정도의 배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2점, 1점, 뭐 3점 이런 식으로 그 배점에 해당이 되는 이제 논술 답안지의 과정을 콕콕 집어서 다 써 주셔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무난하게 가천대학교에 합격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간단한 설명을 먼저 드리고 들어갑니다. 자, 2024 맞춤 첨삭 지도 약수령 국어 플러스 수학 논술 자 특강반이 이제 개설되어 있어요. 저희 대치동 본원, 방배 본원, 그 다음에 송파구 본원 요 세 똑같은 학원 커리큘럼으로 여러분들 원하는 수험생들 수시로 상설제 개강이 되어 있습니다. 자, 논술 위주의 전형으로 간단하게 살펴보면 인문계열, 자연계열 모두 거의 모든 이제 모집 단위에서 논술 전형으로 거의 900명 이상 이제 선발합니다. 가천대가. 문항수에 이제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인문계열 같은 경우에는 국어가 더 많고 국어 9개, 수학 문제 6개고 자연계열은 반대입니다. 국어는 6문제, 수학 논술 문제가 9문제고 각 문항 10점이에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15개죠, 모두. 그래서 150점 다 맞았을 때, 그 다음에 기본 점수 650점 줍니다. 그래서 토탈 800점 만점 이렇게 되고요. 고사 시간은 80분이니까 넉넉합니다. 답안지 형식은 학교에서 이제 시험장에 가면 이제 노트 형식으로 줘요. 거기에 칸에 딱딱 맞춰서 아주 단정하게 논술 답안지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출제 범위는 국어에 있어서는 1학년 국어, 그다음에 문학, 독서, 화법, 작문, 문법 영역에서 골고루 출제합니다. 평가 기준은 문항에서 요구하는 조건에 충실한 답변을 쓰면 되겠고 제시문의 핵심 내용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답안이 좋습니다. 자, 수학은 수학 1, 2 그러니까 수능으로 봤을 때 공통 영역만 출제합니다. 문제에 필요한 개념 원리에 대한 정확한 서술이 필요하고 정확한 용어, 수학 기호를 사용한 표현을 써주시면 됩니다. 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중요할 텐데 모집 단위별로 차등적이에요. 인문계열, 그 다음에 자연계열, 일반 계열은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영역 한 과목만 3등급 이내면 최저학력 기준 충족합니다. 그리고 바이오로직스 학과만 따로 두 영역 등급 합 5 이내고 그 다음에 클라우드 공학과는 국어, 수학, 영어, 과탐, 이제 자연계열이니까 여기 영역에서 두 개 영역 등급 합이 4 이내여야 돼요. 자, 인문계열, 컴퓨터공학 전공, 간호학과는 논술고사를 11월 27일 월요일에 실시하고 그 외에 이거를 제외한 자연계열 전 학과가 그 다음날 28일 날 시험을 봅니다. 그러니까 올해 수능 11월 16일인데 뭐 열흘 정도의 준비 시간이 충분합니다. 자, 선발 원칙은 논술고사 성적 80%, 학생부 교과 성적 20% 합산해서 총점 순으로 선발하고요. 학생부 성적 반영 방법은 여기 이제 학교 홈페이지에 자세하게 돼 있어요. 보시면 알겠지만 1등급이 100점이었을 때 자, 어디까지 갑니까? 뭐 거의 뭐 6등급까지는 이게 뭐 논술 문제 한 문제에 딱 뭐 2단어 정도 차이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7등급부터는 이제 좀 벌어지지만 여러분들 뭐 4등급, 5등급이어도 학교 내신은 거의 영향이 없다. 그냥 당일날 보는 80분 동안 시험하는 그 논술고사로 완전히 판 뒤집기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논술 전형으로 뽑는 선발 인원을 간단하게 살펴봅니다. 경영학부 무려 78명을 논술로서 선발하고요. 이제 주요 학과가 이제 다 두 자릿수를 뽑죠.
그 다음 외국어 계열은 61명으로 선발합니다. 자, 도시계획 조경학부 20명, 건축학부 30, 그 다음 화공생명 배터리공학부 아주 뭐, 최첨단 이슈가 되는 학부죠. 46명이나 뽑고요. 그 다음 이쪽도 반도체 전자공학부 51명, 그 다음 인공지능 전공, 이제 이 공학계열 35명, 컴공 35명, 이렇게 거의 다 두 자릿수로 꽤 많은 학생들을 논술만으로 뽑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도 있네요. 간호학과.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제 가고 싶어 하는 과죠. 가천대학교 간호학과. 여기 우리 총장님, 이사장님 저 사진 보이시죠? 자, 여기 83명을 이제 가천대학교 올해 11월 27일, 8일경에 이제 80분 동안 여러분들이 몰입해서 풀면 이제 꿈에 그리던 가천대학교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자, 저희 이제 강사진을 소개해 드립니다. 자, 서울대 수학과를 나오신 우리 이제 마스터 이원전 선생님, 그 다음에 이제 서울대 사범대 수학교육과 배선아 선생님, 지금 제가 발표하는 이제 저는 경영학과를 출신이고 이강우, 그 다음에 이제 수리평가 팀장님인 우리 이제 오지 선생님, 이런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의 합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지도하고 있습니다. 자, 스카이 입시 교육만의 아주 지난 몇 년 동안 이제 축적된 노하우, 자, 소개해 드립니다. 수능시험 이전에는 주 1회로 이제 진행을 합니다. 모의 논술 기반으로 아주 밀착되게 서술형, 약술형을 이제 답안 계열을 구상하고 각 맡은 이제 선생님들이 1대1로 답안지를 대면 첨삭지도 하다가 수능시험 직후 한 열흘 정도가 이제죠. 이제 집중 시간표가 이제 나오는데 계열별 논술 문항을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받아보실 거고, 이제 학원에 방문하면 적중 문제, 실전 문제, 이런 걸 하루에 2세트, 3세트 이렇게 연습을 해서 단기 완성 논술반을 이제 운영할 겁니다. 매일 2회 15문제니까 160분, 이렇게 2세트 이상 이제 논술 고사를 이제 여러분들이 준비하고 시험장에 이제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준비시킵니다. 자, 대표 문제 A죠. A 타입인데, 자, 올해 이제 공식적으로 가천대학교에서 발표했던 모의 수리 논술 문제를 간략하게 해설해 드리겠습니다. 자, 문제 5번으로 나와 있어요. 다항함수 fx가 이와 같은 3차 함수인데 1대1 함수일 때, 요 A를 지금 가려놨죠. 실수 A의 최대값은 얼마이겠는가? 자, 출제 영역은 수학 2예요. 자, 수능 특강에 여러분들이 이제 자주 보는 요 수능 특강에 여기 이제 나왔던 문제에 거의 유사성을 띠고 있는 이제 모의 수리 문항으로 올해 가천대학교에서 발표했습니다. 자, 이 답안부터 써야 됩니다. 우선 f'x를 써서 요거는 계산할 수 있죠. 0 이상이 되어야만 증가, 1대1 대응이니까 증가하게 되죠. 이 함수는, 자, 이계도 함수까지 굳이 안 쓰더라도 요 값이 가장 작을 때, 즉 f' 값이 가장 작을 때는 2차 함수 값이니까 요 축의 방정식이 x는 마이너스 a일 때 최소값을 띱니다. 그러면 도함수의 마이너스 a에 대응되는 f' 마이너스 a 값이 그게 최소인데 이 값이 0 이상이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요 식에 대입해서 a에 관한 식을 구하면 됩니다. 이렇게 넘기면 3a 제곱이 1 이하가 되겠죠. 그러면 a가 최대값은 루트 3분의 1이다. 이렇게 배점이 2점, 요거 썼을 때 3점, 3점, 2점. 요걸 다 채우면 요 문항 5번 같은 경우에 10점 만점을 획득합니다. 자, 문제 6번은 함수의 극한에서 냈네요. 자, 보다시피 분모가 이제 직접 마이너스를 대입한다면 0인 꼴이죠. 그러면 필요 조건으로 분자에 x의 마이너스 1에 대응되는 함수값도 0이 되어야 됩니다. 그 얘기를 씁니다. 이렇게. 그래서 b는 a 빼기 1과 같다. 그리고 다시 식을 이렇게 구성하고 요 분자, 요 2차 식이 인수분해가 돼서 x 더하기 1이 약분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부정형에서 이제 탈피되죠. 그 다음에 다시 직접 대입해서 이 결과값이 극한인데 그 값이 이 문제에서 제시한 2분의 1이 되어야 되니까 a는 1이 되고, 자, 위에 처음에 조건에서 a가 1일 때 b는 0이다. 이렇게 순차적으로 논리적 선후관계에 맞게 답안지 작성하시면 됩니다. 자, 문제 7번은 이제 수학 1입니다. 사인 파이 더하기 세타가 4분의 3이다. 그리고 사인 2분의 파이 더하기 세타는 0보다 작을 때 탄젠스 세타의 값을 구하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우선 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4분의 3이면 여러분들 각변환 공식에서 다 배웠죠. 그러니까 요 경우에
코사인 세타의 값은 요 제곱 관계식을 써서 직접 마이너스 4분의 루트 7이라는 걸 쉽게 유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동일한 가게 크기 세타에 대해서 요 삼각함수 상호간의 관계 나눗셈 공식이 있었죠? 그럼 탄젠트 세타 값은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 자, 이 과정을 거쳐서 최종 정답은 루트 7분의 3 이렇게 됩니다. 비교적 평이한 문제가 나왔네요. 자, 문제 8번. 자, 수열 문제는 이제 난이도 있는 걸로 꼭 한 문제를 전통적으로 내왔습니다. 가천대가. 자, 공차가 0이 아닌 등차 수열이다.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BN이라는 새로운 수열은 AN에다가 일정한 상수일 텐데 H를 더해준 수열이다.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수열 BN의 첫째 항부터 제한항까지 합이 SN이다. 그럼 SN이 다음의 조건을 만족할 때 A5의 값은 얼마인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가를 먼저 보시면 항의 번호 n이 1 이상 12 이하일 경우에 그 해당되는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SN은 S13 빼기 n과 같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다 1을 대입하면 S1은 S12와 같고 2일 때는 S2는 S11과 같고 S3은 S10과 같고 요런 과정이죠. 자, 그리고 S15는 60이다. 요 두 개의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면 뭐부터 써야 되느냐? S7과 S6이 같게 되거나, 그렇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첫 번째 조건으로부터 그러면 S7을 구성할 때 요 값을 그대로 빼주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가 바로 항의 번호 차이가 하나죠. 그래서 뭐 수능에서도 늘 나오는 문제입니다. 어떤 수열의 n항까지의 합과 그 수열의 일반항 사이의 관계식을 응용하는 문제, 지난 3년간 가천대에서 늘 냈던 문제예요. 그래서 B 수열의 그 n번째 항까지의 합이 SN이니까 7번째까지 합해서 그 직전 6번째 항까지 합을 빼면 B7이 될 것이고, 방금 전에 그 주어진 요 조건으로부터 B라는 수열은 어떻습니까? 여기 A1 더하기 공차가 있겠죠. 그러니까 6D가 0이 된다는 걸 쓰면 됩니다. 그러니까 A1 더하기 빼기 6D죠. 그러니까 B7이 0인데, 아까 B7이 A 그 값에서 요 뒤에 이제 나오는 요 형태로부터 A 수열에다가 요게 0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 맨 앞에 봤던 요 식을, 자, AN 더하기 A7 이와 같이 돼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 B7이 0이 된다는 걸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식을 직접 도출할 수가 있는 거죠. 자, B7은 요거가 되고, 따라서 D 공차가 필요한데 공차는 4라는 걸 쉽게 얻을 수 있을 거고, 자, 구체적으로 A5는 마이너스 8임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아까 줬던 요 힌트와 여러분들이 직접 계산하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올해 나온 문제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린 그 4개의 문항이 대표 문항입니다. 자, 참고로 2023학년도 대비 그 가천대학교 공식 모의 논술 문제도 간략하게 소개하겠습니다. 자, 이게 A 모의 문제예요. 문제 1번은 요 각의 크기가 이제 동경이 이제 3, 4분면의 그 4, 4분면이 있을 때죠. 그 세타에 대해서 코사인 세타의 6배 빼기 코사인 세타분의 1이 마이너스 1이 된다면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 값은 얼마인가? 자, 보통 예상 소요 시간은 2분 정도 예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우선 요 식에 이제 대입을 해서 코사인 세타의 값을 두 개 중에 하나를 구하고, 그래서 요 식을 이제 만족하면 됩니다. 주어진 범위를 만족하는 것은, 자, 4, 4분면일 때 코사인 세타는 양수죠. 그러니까 3분의 1만 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사인 세타는 음수인 마이너스 3분의 2 루트 2이므로, 자, 이 두 값의 곱은 최종적으로 마이너스 요 두 개를 곱한 거죠. 마이너스 9분의 2 루트 2가 되겠습니다. 자, 요런 답안의 구성 요소를 여러분들이 다 채워야 됩니다. 두 번째 문제는 이제 수학 2인데, 자, 역시 3차 함수죠. 요 주어진 3차 함수 f가 닫힌 요 구간에서 최소값 마이너스 105를 가질 때, 일단 함수 fx를 구하고 직선 y 콜 k가 만나는 점의 개수가 2가 되게 하는 모든 상수 k의 값을 합하여라. 자, 요렇게 구성하면 돼요. 우선 fx가 이렇게 됐을 때 요 도함수를 구하면 이와 같은 2차식이 되죠. 그리고 요게 a는 상관이 없고 요 식에서 부호 변화가 2에서 그 다음에 마이너스로 생김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요 마이너스 1에서 5까지의 최소값은 f-1은 요 값이고, 이제 구간의 오른쪽 거 요 값 중에서, 자, 요게 a가 이제 똑같으니까, 최소값은 마이너스 7하고 마이너스 115 중에 얘가 더 작죠. 그 다음에, 요 값이 이제 되니까 a가 10이 되는 거죠. 그래서 y는 fx와 직선 y 꼴 k가 만나는 점의 개수가 2가 되게 하려면, f-1은 요게 3이 되고, f2는 요 값은 30이 되기 때문에 방금 전에 여기 얻은 요 값입니다. 그래서 직접 계산하면은 요 k의 합은 33인 걸 쉽게 알 수가 있어요. 자, 요거 도함수 구하고 인수분해까지 해야 돼요. 그 다음에 a의 값을 중간에 이제 먼저 이제 확보하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k의 값의 합은 두 개의 합인데 33임을 여러분들이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3번은 자, 정적분의 활용이에요. 자, fx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인테그랄 a에서부터 x까지의 ft dt가 자, 이게 3차 함수다. 이걸 만족할 때 fa의 값은 얼마이겠는가? 자, 우선 이 양변을 한 등씩 놓고 양변을 x에 대해서 미분하겠죠? 그 전에 이제 아래 끝과 위 끝이 같게 해주면은 요 정적분의 결과는 당연히 0일 테고, 요 0이 되게 하는 요 상수 a는 요 방정식의 해죠. a가 양수만 된다고 했으니까 당연히 2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요 주어진 요 조건 1을 양변을 x에 대하여 미분하면 fx는 요 2차식이죠. 그래서 fa는 방금 구한 요 식에 요 구한 2를 대입해서 계산하면 10이 되겠죠. 자, 이렇게 씁니다. 요걸 쓰고 두 번째 항목은 a가 양수이니까 2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fx를 구체적으로 구하고 마지막 fa의 값을 10으로 이제 정답을 찾아내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4번. 모든 항이 음수고 첫 번째 항은 마이너스 3인 수열 AN의 첫 항부터 제한항까지 합이 SN일 때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자, 기억의 식이 만족이 되더라. 자, AN의 값을 구하는 다음 풀이 과정을 빈칸을 채워라. 이렇게 독특한 구성을 재작년 모의 논술에서 이제 제시했습니다. 자, 첫째, S1은 A1과 같죠. 그래서 기억식에 N 대신에 1을 넣어서 정립한다. 이를 정리하면 S2는 이제 조건대로 A1 더하기 A2인데 마이너스 3 더하기 A2고, 따라서 A2는 이제 요 값이 얼마인 걸 쉽게 알 수가 있고, 한편 주어진 그 기억식에 N자리에 N 더하기 1을 대신 대입하면 요 식이 나오죠. 니은이죠. 그래서 축차 대입인데 이 두 식을 빼주면 이제 요것만 남죠. 요 결과에 3이 들어가고 최종적으로 일반항을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요 식에서 얻어지는 요 값이 A2를 확보가 했죠. 자, 그럼 N이 1이라는 걸 쉽게 찾았고, A2 구체적인 특정 항의 값이 마이너스 6인 걸 알았고, 여기 이제 공차가 마이너스 3이라는 감소 수열이죠. 그러니까 이제 등차 수열의 일반항 공식에 집어넣으면 AN은 첫 항, 이 두 번째 항을 써도 돼요. 마이너스 6 플러스 항번호의 차례가 n 빼기 2 곱하기 공차 마이너스 3. 이 식을 전체적으로 정리하면 마이너스 3n만 남고 n에 관한 1차식이 바로 수열 A의 그 n번째 항, 일반항이 되겠다. 이렇게 답안을 구성하시면 됩니다. 자, B타입의 모의 문제는 자, 이건 이제 약간 이제 난이도가 좀 다른데 수학 2예요. 그래서 구간별로 이제 토막 함수를 제시했죠. EFX가 X의 범위가 1보다 작을 때는 3차 다항식이고 1 이상일 때는 요 1차식인데, 그 다음에 GX는 이제 요 하나의 동일한 식을 줬어요. 2차 함수죠. 그래서 함수 F 곱하기 G가 X 이퀄 1에서 연속이 되게끔 하는 상수 A의 값을 구하는 과정을 써라. 보다시피 여러분들이 수능에서 많이 만났던 유형을 그냥 이제 그 계산 과정을 완성하는 형태로 약간 바꾸었습니다. 1에서 주어진 F 함수는 자, 여기 1 대입하면 1이지만 여기다 1 대입하면 1이 아니어서 불연속이죠. 그러면 불연속 곱하기 연속이 자, 최종적으로 연속이 되는 기본적인 사항은 연속 함수 값이 그 1에서의 0이 돼야 돼요. 그래서 G1값, 즉 2 더하기 A가 0이 되게 하는 A부터 찾으면 쉽게 얻어집니다. 그렇게 서술하면 A가 마이너스 2예요. 자, 이렇게 곱해서 요 값이 요거와 같고, 자, 이렇게 극한의 중요한 성질이죠. 좌극한과 우극한이 이렇게 되는데 이 두 개의 값이 같아야 x 이퀄 1에서 함수 f 곱하기 g가 그 연속이 되는 거죠.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하면 요 a에 관한 방정식의 근을 구하면 최종 정답이 됩니다. a는 마이너스 2입니다. 자, 두 번째 문제는 수학 2인데 다항함수 f의 한 부정적분 라지 f가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다음을 만족시킨다. 그러면 함수 방정식 fx 이퀄 5x제곱이 되는 자 fx의 값과 5x제곱의 값이 같게 되게 하는 요 x가 근이 있는데 그 실근을 모두 구하라 이렇게 되죠. 우선 라지 f 프라임은 정의에 따라 스몰 f고 요 식에서 양변을 미분합니다. 그러면 fx는 f 프라임 x 더하기 3x 제곱 더하기 4x가 되죠. 자 fx가 어떤 차수가 되는지 기본적으로 알 수 있죠. 그래서 요 형태로 정의하고 f 도함수는 이와 같은 1차식입니다. 그걸 이 식에 대입하면 항등식이 구성이 되고 자 계수 비교법을 쓰는 거죠. 따라서 최종적으로 요 f에 관한 식이 얻어지고 fx 좌변에서 넣었던 즉 3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2가 fx예요. 그 다음에 이제 주어진 요 방정식을 풀면 되겠습니다. 그럼 요걸 풀면 이거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이제 근해 공식에 넣어도 되지만 이 문제에서 뭐 실근의 합을 구하면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실근의 합만 지금 물어본 거니까 두 근은 모두 실근인 걸 쓰고 두 근의 합은 요 1차의 계수의 절대값이죠. 그러니까 1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요렇게 요 네 대목을 모두 순서대로 답안지에 채우면 여러분들 만점을 받을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작년 것까지 저게 참고로 보여드렸는데 점점 평이해지고 여러분들 답안 작성 연습만 충실하게 하면 무난하게 합격할 수 있는 그런 유형과 난이도입니다. 여러분들 이 해설 OT 잘 참고하셔서 가천대학교 모두 합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